복지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름하여 제주 복지TV 오늘도 김진훈 위원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제주 복지통 앱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써봤는데 진짜 보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제주 복지통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보 서비스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모바일 앱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제주복지 콜로 전화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공중파 TV나 라디오, 각종 인쇄물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원스톱 복지 정보 제공이다. 뭐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정민 아나운서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3회차쯤 되면 이제 이 정도는 읊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발달장애인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가 15개의 범주로 유형화되었거든요. 네. 이 15개의 장애 유형 중에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에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등록 장애 인구는 5.0%인데요. 제주 지역의 경우는 5.3%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그렇네요. 더욱이 장애 인구 중에 발달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도 전국 평균은 9.2%인데 제주 지역은 10.8%로 약 3,9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이 평소엔 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남들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령기에는 학교 생활을 하고 성인기에는 직장 생활과 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발달장애 특성상 제한된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에는 이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전국 17개 시도에 한 개소씩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도 2016년 12월에 개소되어 운영되어지고 있고 현재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니, 제주 지역에 아까 3,9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한 곳이면 좀 수가 적은 거 아닌가? 직원분들이 좀 과주간 업무에 힘드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발달장애 인구 비율도 높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상황인데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문제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주에 한 곳이 있다는 제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또 오늘은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가 직접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아니고요. 바로 제주 시내 한 제과제빵 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아니고 왜 이곳에 나와 있냐고요? 바로 여기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초코머핀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설탕과 소금을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로 묶어서 버터 안에 넣고 믹싱을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초코머핀 만드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초코머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만드는 건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수강생들이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괜한 걱정이었네요. 선생님이 알려준 순서대로 척척 조리해 나갑니다. 물론 옆에서 도움을 주긴 하지만요. 다들 상당히 재밌어하는 것 같죠?
와, 배움의 열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림언어 평생지원연구소 이도지점장 이혜정입니다. 명림언어 평생교육지원연구소 네. 어떤 곳인가요? 0세부터 성인까지 언어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등 이런 감각통합치료까지 이런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회의 일환으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랑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발달지원센터는 이용자분들과 저희 기관을 연결해주는 연결 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떻게 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만 18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의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없고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입니다.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내기가 쉽지 않은 발달장애인.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주간 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와, 엄청 잘한다. 전에도 한번 해보셨어요? 작년에도 해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한다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왜 생각보다 꽤 이렇게 어머 괜찮은가요? 잘했나요? 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완성되면 저도 맛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약속. 예. 자, 이제 초코 머핀을 구울 차례. 오븐에 넣고 2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먹어보기만 했지 직접 만든 건 처음인데요. 과연 제대로 맛이 날까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우 씨는 안 먹어도 돼요? 두 개. 오케이, 두 개. 드디어 다 된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자, 첫 번째 포즈가 자, 이렇게 반죽이 묻어나와요. 그러면 덜 익었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얘를 한 5분 정도 더 구워줄 거예요. 네, 초코 머핀 먹기 정말 어렵네요. 다시 5분을 더 기다린 끝에 초코 머핀 완성. 각자 만든 것을 오븐에서 꺼내 자리로 가져갑니다. 저도 기다리느라 아주 혼이 났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빵때 차려줘야겠는데요? 빨리 차릴까요, 우리? 정우 씨? 정우 씨 빨리 차리고 도현 커피 만들고 추천. 맛있는 것도 먹고 자신감도 얻게 된 소중한 시간. 이들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배움의 기회가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정말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이곳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통합,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개인별 지원팀과 권익 옹호팀, 그리고 운영 지원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돼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이 방송을 빌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민간의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 비해서는 연차가 짧아요. 이렇게 접해보지 않았던 분이 만약에 발달장애인 접한다면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할 때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뭐 그림이든 사진이든 실물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조금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분들은 못할 거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원하고 조금 더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다가가 준다면 좀 더 저희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화면에 보면서 정말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이구나 새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본 내용은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서 동료 이용자들과 낮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 학생의 자립과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바우처 사업이 네. 전부 다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또 다른 서비스들이 있다면서요. 네, 발달장애인의 중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사업과 권리구제 지원 사업, 공공 후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제주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는 장애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네.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 발달장애인 그 활동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뭐 지원을 받을 때에도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우처 사업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네.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법률 행위를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후견 심판 절차라든지 또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등이 있는데요. 이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각종 발달장애인 대상 경제적 피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네, 맞아요. 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후견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좀 센터에서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구나 또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근데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혹시? 제주복지 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 인터넷으로 제주복지넷, 네. 모바일 앱으로는 제주복지통, 예. 그리고 전화 상담이 편하시면 제주복지 콜 1833-9514입니다. 그렇군요. 1833-9514로 전화 주시면 네. 관련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아까 원스톱 이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말씀드려놓고서는 3회로 좀 모자란가 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더 많이 모셔가지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좀 서비스를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삶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진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